자, 여러분, 정당들은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자료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름나 정치의 민낯을 까발린다는 아주 도발적인 이론인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질문 말이에요. 정당은 정말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길 원할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정당한테는 국민이 가난하게 남아있는 게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 이론의 모든 분석은요, 딱 이 한 가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뭐냐면 정치인은 공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 즉 권력을 잡고 그걸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은 그게 그냥 정치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 거의 뭐 중력 같은 물리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렌즈를 딱 끼고 모든 걸 바라봐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나게 도발적인 이론을 제대로 한번 뜯어볼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정치인의 진짜 목표가 뭔지 딱 정의하고요. 둘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완전 다른 전략, 바로 친서민 전략과 친부유층 전략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 뒤에 숨어있는 아주 소름 돋는 심리전까지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결론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인의 첫 번째 목표. 이게 뭘까요? 바로 권력이죠.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들한테 뭐 이념이니 공약이니 하는 건 다 수단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화폐, 진짜 돈은 바로 표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결국 어떻게 하면 표를 한 장이라도 더 얻을까? 이 계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표를 어떻게 모을까요? 이 이론에서는 정당들이 크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한다고 봐요. 하나는 저소득층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른바 친서민 모델. 또 다른 하나는 중산층이랑 부유층을 공략하는 친부유층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누구를 지지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 가는 길이 아예 180도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친서민 전략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여기서 이 이론의 가장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략을 쓰는 정당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 이 4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듣고 있으면 좀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1단계, 먼저 부자들을 적으로 만듭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이렇게요. 2단계, 아주 교묘한 정책들을 써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겠죠. 이게 바로 3단계예요. 자기들을 지지해줄 서민 유권자층이 알아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힘들어진 사람들한테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 표를 그냥 꽉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아주 정교한 설계라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열심히 일해서 직원을 4명까지 둔 작은 사장님이 있어요. 이제 딱 1명만 더 뽑으면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규제가 딱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결국 5번째 직원을 못 뽑고 성장은 멈추고 그러다 경쟁에서 밀려서 폐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제까지 중산층이었던 이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민이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은 이게 바로 의도적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건 바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 거래요. 와, 표현이 정말 세죠? 물고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을 능력을 없애버리고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만 받아먹게 만드는 것, 바로 그거죠.
국민을 스스로 일어서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히 자기들의 표밭으로 묶어두려는 거다. 정말 신랄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친부유층 전략이에요. 이 모델은요, 정당의 이익이 국민의 성공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정당도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모델이랑은 진짜 완전히 180도 다른 논리죠. 이 정당들의 계산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자, 우리 지지층은 중산층이랑 부유층이야. 그럼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우리 지지층 숫자가 늘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층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유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곧 우리 정당이 힘을 키우는 길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계산인데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시 아까 그 친서민 전략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그냥 경제정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이 이론은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을 파고드는 어떤 심리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정치적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희망 자체를 꺾어버리는 정신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내가 가난해야 한다면 차라리 다 같이 가난해지자. 자료에 인용된 한 젊은 유권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죠. 이게 그냥 아 힘들어 하는 푸념 수준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터져나오는 체념이고 또 분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진짜 무섭게 지적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절망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 모든 정신적인 공격이 노리는 타겟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희망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희망이 사라져서 텅 비어버린 그 마음속에 체념과 분노라는 씨앗을 딱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에너지로 써먹는다는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운 주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요, 이 모든 분석을 딱 정리해서 우리가 정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우리한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그럴싸한 말이나 슬로건, 이런 건 그냥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보냐? 그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차가운 결과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 삶이 나아졌냐?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오직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해라. 이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치를 들여다보는 아주 날카롭고 어쩌면 좀 불편한 렌즈 하나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이론이 100%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저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걸까? 그리고 누구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걸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